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실화입니다. UN 글로벌 전략 포럼이라는 곳에서 한국이 세계 7대 강국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그 순간 미국, 독일, 프랑스 외교관들이 웅성거리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의 어떤 모습이 세계 최고 외교관들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저는 장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세이고 UN 글로벌 전략 포럼 아시아 총괄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IMF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직접 봤거든요. 그때부터 언젠가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9월 뉴욕 UN 본부 38층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전략 포럼이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 자리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세계 각국의 종합 영향력 순위를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기술력, 외교력 등을 종합해서 매기는 순위였죠.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7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1위부터 6위까지는 뻔했거든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가 차지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7위는 달랐어요. 여러 나라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7위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이름이 불린 건가요? 하지만 곧바로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수석 대표 윌리엄 존슨이 옆 사람과 급히 속삭였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한국이 7위라고? 독일 외교관 한스 밀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한국이 정말 7위라고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미국 군사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 아닌가요? 북한 때문에 늘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가 어떻게 7위죠? 프랑스 대표단 클레어 르페브르가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훨씬 영향력이 크죠. 경제 규모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말이에요. 클레어의 말투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프랑스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탈리아 외교관 마르코 로시는 아예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K-팝 좀 인기 있다고 7위라니 정말 과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탈리아 패션이나 요리는 뭐가 되는 거죠? 주변 외교관들도 마르코의 말에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보여주고 말겠다는 다짐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윌리엄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뭐 순위야 어떻게 매기든 상관없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스도 맞장구 쳤습니다. 독일만 해도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리더십이 있나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럼 한번 와서 직접 보시죠.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국이 정말 7위에 걸맞은 나라인지 말이에요. 제 제안에 윌리엄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직접 보죠. 하지만 관광 코스 보여주시는 거 아니죠? 한스도 우리가 그런 거에 속을 줄 아세요. 라며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파리도 못 따라올 것 같은데 뭘 보여준다는 거죠? 라고 냉소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72시간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안내하는 곳만 가셔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코가 뭐 그런 조건까지 걸어요? 그럼 정말 볼 게 있다는 얘기네요 라고 말했죠. 결국 4명의 외교관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독일의 한스, 프랑스의 클레어, 이탈리아의 마르코였어요. 다들 호기심 반, 의심 반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윌리엄은 한국관광청에서 후원받는 거 아니죠? 라며 끝까지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세계 7위에 걸맞은 나라인지 증명해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윌리엄이와 이 공항 정말 크네요 라며 놀라더라고요. 무인 입국 시스템을 체험할 때는 한스가 독일보다 빠르고 정확한데요. 라고 감탄했어요. 얼굴 인식으로 5초 만에 통과하는 걸 보고 클레어도 파리 공항은 30분 걸리는 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진짜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마르코가 이게 정말 안정적이네요. 이탈리아 고속철보다 훨씬 조용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더니 이건 미국 대도시보다 빠른데요. 라며 놀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배차 간격이 2분이라고 하자 한스가 베를린은 5분인데요 라며 혀를 찼어요. 지하철 안에서 시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클레어가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가장 놀란 건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었어요. AI 안내부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완벽하게 안내하는 걸 보고 마르코가 이건 정말 미래 같아요 라며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윌리엄이 처음으로 이건 예상 밖이네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창원의 한화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KF-21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때 한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기술력이면 독일 전투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데요. 윌리엄도 미국 F-35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라며 진지하게 살펴봤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 시연을 볼 때는 모든 외교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클레어가 프랑스 미사일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나토에서도 이런 건 보기 어려워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모습을 보고 윌리엄이 이런 기술은 미국도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스는 독일이 자동차로 유명하지만 조선업은 한국이 세계 1위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무인화 시스템과 로봇 기술을 보여줄 때는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클레어가 이건 정말 4차 산업혁명 수준이네요 라고 중얼거렸고 마르코는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게 많겠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무시해서 호기심 그리고 존중의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에는 CJ E&M과 넷플릭스 한국 본부 그리고 BTS 관련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보여주자 윌리엄이 이런 규모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군요 라며 놀랐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 190개국에서 동시에 방영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고 한스가 독일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 이유를 알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우리가 보던 건 단지 K-팝이 아니었군요. 이건 완전한 문화산업이네요 라며 인식을 바꿨어요. 마르코도 이탈리아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KAIST를 방문해서 한국 청년들의 연구 현장을 볼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대 학생들이 AI와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윌리엄이 미국 MIT 학생들만큼 열정적이네요 라고 인정했어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AI 교육센터에서는 한스가 독일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야겠어요 라며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후 클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친구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정말 놀라워요. 이제 한국이 왜 빠르게 성장하는지 알겠어요. 마르코도 문화와 기술이 이렇게 조화롭게 발전하는 나라는 처음 봐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에는 전쟁기념관과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과 그 이후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를 보면서 외교관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1953년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 사진과 2024년 현재 서울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자. 윌리엄이 7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군요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순국 선열들에게 참배할 때는 모든 외교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어요. 한스가 독일도 전쟁 후 재건을 했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라고 말했어요. 클레어는 프랑스는 수백 년에 걸쳐 지금의 모습이 됐는데 한국은 단 70년 만에 이뤄냈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마르코는 아예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걸 이뤄낸 사람들의 정신력과 의지가 바로 우리의 진짜 힘이에요. 윌리엄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이해했어요. 왜 한국이 세계 7위인지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38층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윌리엄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의 오만함 대신 진지함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세영, 정말 미안했어요. 윌리엄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아니,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깊게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 볼 수 없어요.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에요. 한스가 다가와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독일이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겠어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한국의 혁신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클레어는 아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를 자랑스러워했는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프랑스도 한국의 문화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아요.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뭔지 봤거든요.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혁신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마르코의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전 킥킥거리며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세영, 저 정말 바보였어요. 마르코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K-팝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그건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더라고요. 한국은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다시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 가족과 함께요. 제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은 나라예요. 회의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페인 대표가 손을 들더니 저도 한국 방문 일정을 잡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캐나다 외교관도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기술 협력 부분에서요 라고 했습니다. 호주 대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고 브라질 외교관은 한국의 문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순식간에 회의장이 한국에 대한 찬사와 협력 요청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외교관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7일하니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7위도 낮게 평가된 게 아닐까 싶어요. 포럼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7위 순위에 대해 이해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윌리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순간을 꿈꿔왔거든요. 우리나라가 당당히 인정받는 순간 말이에요. 윌리엄이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세영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스도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리겠어요. 우리 정부에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건의할 거예요 라고 말했고 클레어는 프랑스 청년들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할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마르코는 이탈리아에서 한국 문화축제를 열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태극기를 두른 채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윌리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세영 정말 고마워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한스, 클레어, 마르코에게서도 비슷한 메시지들이 왔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힘이란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사람들로 만든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70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